제가 부산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 입주 물량에 대한 공포, 그거를 좀 두려워해야 한다. 이걸 좀 경고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주 물량이 쌓인다면은 집값 침체기로 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로 가는 그런 국면이 분명히 옵니다. 왜? 지방은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수도권보다 낮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투자자가 빠진다면은 지방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내부에서 수요라면은 이거 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만큼은 입주 물량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지자체당 평균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한 26개 자치구인가요? 25개 자치구 그렇잖아요. 인구가 거의 1000만이니까 25로 나누면 한 40만 되죠. 평균 40만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해운대 40만 명, 진구 35.7만 명,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구는 상당히 낮죠. 17.6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한 자치구 내에서도 부산의 해운대구 이상의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울산도 한번 볼까요? 울산 인구. 자, 울산 남구가 31.7만 명이 있고요. 동구가 가장 낮습니다. 15.6만 명. 그리고 또 대구 찾아볼까요? 자, 대구는 이 달서구가 55만 명, 수성구가 42.2만 명.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구가 낮죠. 자, 대전 어떨까요? 대전은 서구만 47.6만 명입니다. 네, 나머지는 좀 많이 중구, 동구, 대덕구가 좀 낮죠. 네. 그 다음에 광주. 자, 6대 광역시만 인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주는 북구만 40만이 넘고요. 자, 저 광산구 넘죠. 광산구가 천단지구였죠. 저쪽에 광산구가 수안지구인가요? 제가 맨날 이게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수안지구. 매번 헷갈려요. 네, 수안지구 광산구고요. 첨단지구가 네, 똑같이 광산구네요. 네. 그리고 인천 찾아볼까? 인천. 자, 인천 서구 54.1만 명,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가 전부 다 40만이 넘습니다. 자, 송도가 있는 연수구도 거의 40만 육박하죠. 그래서 이 수도권의 상당히 무서운 점이 이렇게 인구가 40만이 넘는 곳이 상당히 많다. 역시 지방보다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디를 쳐볼까요? 서울 인구 쳐볼까요? 서울은 송파 66만, 강서구 57.8만, 강남구 53.4만 쭉쭉쭉쭉쭉 해서 대부분 40만이 넘습니다. 네, 물론 이쪽에 좀 낮기야 낮죠. 용산구는 뭐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주거 면적이 뭐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은 것 같고요. 종로도 마찬가지로 그 대규모 아파트 시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낮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뭐 인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수원 인구 쳐볼까요? 수원 인구 어떻습니까? 수원 또 인구가 증가하다가 지금은 살짝 감소하는 추세고요. 파주 인구. 파주는 역시 계획도시답게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김포 인구 쳐볼까요?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도시답게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청주는 어떻습니까? 청주 인구가 어쨌든 간에 퀀텀 점프했죠. 쭉 그래도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예, 인구가 증가 쭉쭉해서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15만 명만 더 있으면은 이제 인구가 광역시급이에요. 광역시급. 그 다음에 특례시 예정인 창원은 어떨까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100만 명이 넘어 있습니다. 100만 명이요. 창원 인구가 뺏긴 이유는 아마 김해의 이런 베드타운, 네, 김해가 창원이나 부산의 베드타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인구가 좀 많이 뺏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요.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제가 즐겨보는 사이트가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올해 정점으로 또는 내년 정점을 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출생아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보다는 출생아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증가하고 있죠?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노령층 인구가요. 노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자녀 출산수가 증가를 해서 이 어린아이가 많아진다면은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죠. 다만 이 노령층의 경우는 결국 소비하는 이 지갑을 잠근다는 겁니다. 예, 지갑을 닫는다고 하죠. 사람이 젊을수록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유아에서 10대까지 부모 세대인 이 4, 50대가 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이 4, 50대와 영유아에서 10대가 가장 많은 곳, 대한민국에서 어디일까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영유아와 1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네. 자, 영유아에서 10대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예요. 25%. 비록 인구는 적지만은 그래도 한 지역에서 인구 분포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뭐라 해야 될까? 젊은 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종시는 소비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영유아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역시나 서울이죠. 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20대의 비율이 15%로 전국에서 거의 탑이죠.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 50대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은 17% 그리고 19%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치죠. 높은 수치입니다. 자, 부산을 한번 볼까요? 부산요? 부산은 뭐 노인들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다지 뭐 다른 도시와 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90대? 네, 80대, 70대. 네, 70대 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상위 클래스죠. 네, 전남과 전북 이쪽과 비교를 하면 상위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노인 비율이 높다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60대도 높죠. 네, 부산은 역사와 전통이 유구한 도시, 특히 어디 있습니까? 부산과 대구죠. 상당히 토박이들이 많고요. 그게 바로 제 생각으로는 6.25 전쟁 때 결국은 부산은 최남단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도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을 해가지고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이 빨갱이들의 공습에서. 결국은 지켜냈기 때문에 도시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 재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구와 부산을 보실 때는 이 재개발과 이 재건축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예. 재개발과 재건축은 결국 도시의 노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이 중화학공업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은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속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1980년대부터 들어서게 되는데 1980년대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21년 거의 90년대부터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한다면은 이제 30년 된 아파트가 속속히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젊은데 하지만 여기도 노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이 곧 철거가 진행이 되려면 결국 40년 돼야 돼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단 전체 연수로 다 따지면요. 물론 40년이 된 음마아파트는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40년이 다 되어가는 부산의 삼익비치 역시 아직까지 뭐 시작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 젊은 도시로 생각을 했던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았던 울산과 창원은 이제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도시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젊은이들이 유입이 잘 안 된다?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투자는 어디서든 언제나 나한테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자, 주식을 예로 들면은 오늘과 같이 코스피가 쭉쭉 빠지는 날, 제가 아침까지 확인했을 때는 빠졌었는데 오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빠지는 날, 그런 날에도 오르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오르는 주식은 또 화끈하게 올라요. 왜? 다 빠지는데
오르는 거기로 다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풍선 효과라 하잖아요. 마치 토끼를 쫓는 그 사냥꾼처럼 토끼굴이 이것저것 있는데 거기를 하나 둘씩 막다 보면은 결국은 한 곳으로 토끼가 수십 마리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토끼몰이잖아요. 네. 네, 굴에 들어간 토끼를 몰이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토끼 수십 마리 때 압사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출구 전략을 그래도 정부에서는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고양이가 생쥐를 너무 구석으로 몰다가 생쥐가 고양이를 무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옛날의 그 이솝우화 같은 내용은 모든 것의 교훈이에요. 네, 교훈입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다 현재의 이 사회 흐름, 우리가 인간관계,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히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가격만 바라봐서는 택도 없어요. 가격만 바라봐서는.